이현우의 MLBTV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더 많은 혜택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7월 27일입니다. 저희가 오늘은 정말 블록버스터급 소식 하나 좀 가지고 왔습니다. 이 오타니 선수를 가지고 있는 LA 에인절스가 오타니 트레이드 없다, 우리 가을 야구 끝까지 간다, 도전한다 선언을 해서 저희가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선언 이후에 곧바로 이제 지올리토를 영입을 했는데 그 부분도 한번 같이 다뤄보도록 하죠. 그래요. 오늘이었죠. 스포츠 일러스트레이티드 이 SI라고 합니다. 이 톰 버두치 기자가 에인절스가 오타니를 트레이드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다. 지난 이틀 동안 오타니 트레이드에 대한 제안을 받고 내부적으로 논의한 결과 팀이 이제 바이어로 전환하기로 했다. 그러니까 이제 가을 야구에 도전하기로 결정을 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이노세리스 기자에 따르면 이 오타니 영입을 위해서 탑 유망주를 내놓는 구단이 없었다라고 이제 밝혀졌습니다. 네, 이거는 오타니 선수의 가치가 낮아서라기보다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이 반년 렌탈의 한계. 그러니까 오타니 선수를 영입을 한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FA가 되는데 잡을 자신이 있는 팀 자체가 많지 않았고요. 두 번째는 오타니가 메이저리그 역사를 쓰고 있는 시즌을 보내고 있지만 야구라는 종목 특성상 메이저리그 최고의 선수인 오타니를 데려온다고 하더라도 우승은 담보를 할 수가 없다는 반드시 거. 우승하는 건 또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그런 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최근에 메이저리그에서 높은 평가를 받는 유망주들이 대부분 성공으로 이어지고 있는 그렇죠. 상황이기 때문에 탑급 유망주의 가치가 높아진 상황이라는 거, 이런 점들도 고려해야 될 것 같고, 그래요. 마지막 요인, 오타니가 투수로서는 조금 부진하고 있다. 그러니까 오타니를 영입하면서 뭐 최고의 타자를 영입하는 거긴 하지만 에이스급 투수를 영입한다고 하기에는 최근에 오타니가 투수로서 부진한 것도 어느 정도는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겠죠. 맞습니다. 뭐 이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봤을 때 이 엄청난 대가, 이 유망주 패키지를 받을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오타니를 트레이드해서 보낸다면 미나시안 단장이라든지 아니면 뭐 모레노 구단주 이름이 역사에 남았을 것이다. 또 이렇게 SI에선 얘기를 했는데 오타니 선수 본인도 또 팀에 좀 잔류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만약에 이 오타니가 팀에 남고 싶어. 근데 에인절스가 오타니를 판다? 이러면은 오타니랑 에인절스의 이 인연은 여기까지인 거예요. 그쵸. 그 얘기 하더라고요. FA 시장에 나갔더라도 에인절스로의 복귀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다. ESPN도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오타니 선수의 의지도 좀 존중하는 선에서 이 트레이드 하지 않겠다. 그리고 이제 바이어로 전환해서 이 전력을 더 보강하겠다. 미나시안 단장이 이렇게 또 선언을 한 셈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곧바로 트레이드가 있었는데, 사실 오타니를 팔지 말지 고민하거나 아니면은 선수 보강을 할지 말지 고민을 하면서 트레이드 마감 시한을 보냈다면은 에인절스는 포스트 시즌 진출 확률이 굉장히 낮아졌을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상승세를 타고 있는 지금 분위기를 몰아서 저희가 트레이드를 통해서 선수 보강을 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었죠. 바로 그런 무브를 오늘 보여줬단 말이죠. 그래요. 미나시안 단장은 마감일 전까지 선발과 불펜 보강, 영입에 또 집중을 할 것이다. 왜냐하면 에인절스의 팀 평균 자책점이 4.44, 이게 아메리칸 리그 15개 팀 중에 12위인데요. 곧바로 화이트삭스로부터 우한 선발 투수 지올리토, 그리고 우한 불펜 투수 로페즈 선수를 받는 2대2 트레이드를 또 단행을 했습니다. 재밌는 게 루카스 지올리토랑 레이날도 로페즈는 기억나죠? 패키지인가 봐요. 그렇죠. 워싱턴에서 워싱턴에서 네. 화이트삭스로 같이 움직였는데 이번엔 화이트삭스에서 에인절스로 같이 움직이게 됐는데요. 일단 대가도 먼저 말을 해봐야겠죠. 포수 유망주, 팀 내 2위 유망주죠. 에드가 쿠에로 선수와 좌완 투수 유망주, 팀 내 3위죠. 카이 부시 선수를 대가로 내주게 됐습니다. 그래요. 이 에드가 쿠에로 같은 경우에는 메이저리그 이 파이프라인, MLB.com의 파이프라인 랭킹에서도 탑 165위에 들었었던 뭐 공격형 포수의 자질을 갖춘 선수다 평가를 받았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에인절스의 타이스 선수도 최근에 좀 많이 성장했죠. 월락도 있고 거기에 이제 오아피 선수, 물론 재활 중이긴 하지만 어쨌든 포수 자원이 많은 상황에서 이 트레이드 칩으로 꼽히기도 했었습니다. 네, 거기다가 사실은 좌완인 카이부시 같은 경우에도 탑백 안에는 들지 못했지만 팀 내 유망주 랭킹은 3위이니까 에인절스 입장에서는 거의 쓸 수 있는 대부분의 카드를 투자를 해서 이 두 명의 투수를 영입을 했는데요. 사실 루카스 지올리토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에 어쨌든 지난 시즌 부진을 딛고 반등에 성공을 했죠. 그렇죠. 이 6승 6패 평균 자책점은 3.79를 기록하고 있는데 탈삼진도 9위가 살아나면서 131개, 이게
121이닝을 던졌으니까 이닝당 탈삼진이 하나가 넘는 9위를 회복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사실 올해 트레이드 이적 시장에서 선발 최대어 중 한 명으로 분류가 됐던 선수죠. 그렇죠. 로페즈 같은 경우에도 뭐 표홈런이라든지 제구 이슈가 있는 선수이기는 하지만 탈삼진 능력을 충분히 갖춘 선수고 구위가 또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에인절스 불펜에는 굉장히 좀 도움이 될 거로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에인절스 입장에서는 올스타 브레이크 전까지만 해도 10경기에서 1승 9패 진짜 좀 나락으로 떨어졌잖아요. 가을야구 멀어지면서 오타니에 대한 트레이드 제안을 들어볼 수도 있다 이런 입장이었는데 그렇죠. 이 후반기 시작하고 사실 휴스턴 3연전에서도 1승 2패 또 루징 시리즈 하면서 쉽지 않겠구만 했습니다만 이 양키스 3연전부터 반전이 또 시작이 됐습니다. 네, 3연전을 싹쓸이 했고요. 또 최근 4연승을 포함해서 7경기에서 6승을 거두고 있기 때문에 이제 5할 승률도 넘어섰죠. 그렇죠. 52승에 49패. 서부지구에서는 3위입니다만 와일드카드 6위, 뭐 3위와는 4경기 차,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차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더불어서 이제 왼손 유구골 골절로 지금 이탈해 있는 트라웃 같은 경우에도 8월 중순에 복귀할 수 있다라는 이제 얘기가 나왔고요. SIS도 이런 얘기했습니다. 에인절스는 6년째 팀 동료로 함께한 트라웃과 오타니가 마지막을 장식하길 기대하고 있다. 시즌을 포기한다고 팬들에게 얘기하기에는 오타니가 너무나도 역사적 시즌을 보내고 있다고 판단했다라는 얘기. 그렇죠. 그리고 MLB.com 역시 에인절스는 바이어가 됐다. 오타니를 붙잡으려는 구단의 의도도 확인할 수 있었다. 오타니와 에인절스 리그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고 FA 전에 마지막 승부수를 띄운다는 신오타니다라고 그래요. 얘기를 했어요. 저희가 사실은 라이브 때도 많이 말씀드렸던 게 오타니 그냥 들고 어영부영 하다가 데드라인 지나버리면 뭐 오타니 선수가 이 팀에 실망을 해서 나중에 FA가 되더라도 돌아오겠느냐 안 돌아온다 했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이제 가을야구 끝까지 도전하다가 아깝게 안 됐어. 열심히 했는데 아쉽네요. 한 번 더 이런 기회라도 있을 텐데 그렇죠. 지금은 그런 말은 뭐라고 해야 될까 발판 정도는 좀 많이 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오타니의 마지막 시즌 그리고 트라웃과 오타니가 함께하는 마지막 시즌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지금 영입에 나서고 있는데 또 고무적인 소식이 있어요. 저희가 항상 말씀을 드렸었던 에인절스는 3루수 그러니까 홈런을 칠 수 있는 3루수를 영입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실제로 관심이 있다고 하죠. 그리고 워싱턴의 3루수 제이머 칸델라리오 영입도 노린다는 소식이 바로 또 들려왔습니다. 오타니 선수의 뒤를 받쳐줄 중심 타선 보강. 최근에 오타니 선수와 정면 승부 안 하려는 상대팀 벤치에 또 이 마음이 또 엿보인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런 부분도 굉장히 또 좋아 보이네요. 그렇죠. 어제 경기 같은 경우에도 오타니가 볼넷 2개를 얻어내면서 지금 볼넷이 너무 많이 늘어난 상황이기 때문에 타선까지 보강에 성공을 한다면 뭐 진짜로 에인절스가 포스트 시즌에 진출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오늘 다른 트레이드도 있었죠. 맞습니다. 다저스 얘기도 한번 해봅시다. 다저스 역시 지금 뭐 내야수 특히 이제 유격수 보강에 성공을 했는데요. 클리블랜드 가디언스의 유격수죠. 아메드 로사리오 선수를 또 영입을 했습니다. 올 시즌에는 타율이 2할 6푼 5리, OPS 0.675. 타격에서도 부진했고 수비에서도 좀 크게 부진하면서 공수 양면에서 사실은 클리블랜드 입장에서도 약간 금 쪽이 이 취급을 받고 있었던 그런 선수인데 결국에는 또 두 번째 트레이드로 이적을 하고 말았습니다. 매치에서 이제 클리블랜드로 왔다가 그렇죠. 클리블랜드에서 이제 다저스로 또 가게 됐네요. 하지만 이 로사리오 같은 경우에 지난 시즌 어쨌든 커리어 하이를 기록을 하면서 어느 정도 가능성을 보여줬기 때문에 다저스 입장에서는 로사리오의 반등을 기대하고 영입을 했다고 볼 수가 있겠고 이 더 다저스 입장에서 고무적인 거 사실 이것만으로도 다저스가 그냥 이긴 트레이드라는 평가도 많아요. 이게 되네. 네. 대가가 노아 신더가드입니다. 그래요. 55.1이닝 동안 1승 4패, 평균 자책점 7.16. 뭐 투수 왕국이라고 하고 투수 잘 고친다라는 다저스도 결국에 이제 실패했던 이 신더가드 선수를 클리블랜드 보내면서 어쨌든 써먹을 수 있는 자원을 받아왔다라는 것만으로도 다저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좋은 트레이드가 아닌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죠. 노아 신더가드 $1,300만 1년 계약은 뭐 다저스가 실패라고 받아들인 것 같고 그쵸. 대신에 클리블랜드 연봉 보조, 자녀 연봉 중에서 $200만 $를 보조해준다고 하는데 클리블랜드는 또 이런 생각인 거죠. 우리가 투수 잘 쓰거든. 야 다저스. 야 너네 잘 고쳐. 비켜봐. 내가 고쳐볼게. 야 우리가 원래 더 잘 고쳤어. 야, 이게 이러면서. 바로 신더가드처럼 한번 고점을 보여준 선수들은 이렇게 계속해서 세컨 찬스를 받게 되는 거라니까. 맞아요. 예. 그리고 어쨌든 로사리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올 시즌 끝나고 FA가 되는 선수이기 그치. 때문에 뭐 서로에게 양쪽에게 좀 필요한 트레이드였다고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클리블랜드 입장에서도 유격수 자리 치워야 됐거든요. 왜냐하면 유격수 유망주 브라이언 로키오 선수의 또 자리를 마련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네. 동시에 선발진에도 좀
보험이 필요한 상황이기는 합니다. 쉐인 비버 선수가 9월까지 지금 빠져있는 상황. 여기 뭐 트리스탄 맥킨지, 칼 퀀트릴, 뭐 배튼필드 지금 선발진에만 부상자가 4명이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혹시 모르니까 이제 신더가드 선수까지 한번 영입을 해본 그런 상황인데요. 네, 그랬을 때 이제 다저스 사실 전날에 키케 헤르난데스를 2년 반 만에 다시 데려와서 좀 화제가 됐었잖아요. 추수 유망주 2명을 주고 키케를 영입했는데 최근 들어서 다저스가 확실히 야수진 뎁스에 좀 신경을 쓰는 게 눈에 띕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키케에 이어서 좌완 상대로 좋은 모습을 보인 로사리오 선수까지 영입하면서 어느 정도 좀 방향성을 보였다 생각이 좀 드는데요. 뭐 키케 선수가 좌완 상대 강했던 건 너무나도 잘 아실 것 같고, 로사리오 같은 경우에도 좌완 상대로는 통산 타율이 3할 1위, OPS도 0.816이니까 좌완 상대로 로사리오가 선발 라인업에 이름을 올리는 날이 좀 많아지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다저스의 고질적인 약점이 지금 몇 년 동안 이어지고 있는데 바로 좌완 상대 성적입니다. 이 다저스의 그 강력한 타선이 좌완 선발을 상대로는 팀 타율이 2할 2푼 7리에 그치고 있는데 이게 전체 29위거든요. 물론 뭐 OPS나 WRC 플러스 이런 이제 세부 지표는 조금 높은 편이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약점으로 꼽힐 수 있는 거, 타선의 유일한 약점이라고 꼽힐 수 있는 건 역시 이 좌완 상대 낮은 타율이다. 뭐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랬을 때 오늘 키케가 출전을 했거든요. 4타수 2안타 멀티 히트를 때려내면서 뭐 이렇게 쓰면은 쏠쏠하게 써먹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었는데, 일단 다저스의 지금까지 무브를 보면은 타선이 워낙 세기도 하고 야수 쪽으로도 앞으로 큰 보강은 없겠습니다만 지금 지올리토를 다저스도 노리고 있던 상황이었잖아요. 그랬을 때 투수진, 선발 투수진이 특히 지금 많이 이탈해 있는 상황에서 다저스가 선발진 보강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도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일단은 뭐 이 지올리토 선수가 나간 이상 뭐 스트로먼 같은 경우에도 오늘도 엄청 크게 부진했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컵스에 잔류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커서 계속 부진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시장에 웬만큼 괜찮은 선발들이 지금 잘 안 보이는 그런 상황이기 그렇죠. 때문에 다저스도 좀 빠르게 움직여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벌써 지금 사실 트레이드 데드라인 마감까지 한 닷새 정도 남았거든요. 우리나라 시간으로 하더라도 이 닷새나 남은 상황에서 이 구단들이 좀 빠르게 움직이는 모습이 보이는 것 같네요. 그렇죠. 뭐 점점 트레이드 마감 시한까지 기다려봤자 대가만 더 커질 뿐이라는 그렇죠. 오히려 더 못 쓰기도 하고. 그렇죠.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되는 게 아닌가 싶고요. 자, 오늘 내용 같은 경우에는 오늘 라이브 오후 10시에 있잖아요. 그때 좀 더 자세하게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할 테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이 두 건의 트레이드 외에도 오늘에도 트레이드가 제법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거 한번 같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에인절스의 도전, 그리고 다저스도 이 야수들 보강에 또 성공을 했다라는 것도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또 어떻게 보셨는지, 그리고 오타니 선수의 마지막 가을 야구 도전, 에인절스에서의 마지막 가을 야구 도전이 또 어떻게 끝날지, 이것도 정말 초미의 관심사가 아닐까 생각이 좀 드는데요. 저희는 또 내일 또 다른 이야기를 다시 돌아오겠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또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